안녕하세요. 오늘은 116회 세무회기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는데 이거 틀렸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법인세는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1번이 틀렸고 2번 내국법인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번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고요. 4번 내국법인 중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 맞죠?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맞고요. 2번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내국법인이 해산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한다. 맞습니다. 해산등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까지 기간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 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비소라고 기억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2번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에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3번 천재지변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천재지변으로 추계 결정하면 2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해요. 천재지변은 안 되겠죠. 결손금 공제해줘야겠죠. 4번 중소기업의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맞습니다. 원래는 2월 결손금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100분의 100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다음 중 법인세법은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세무조정은 회사는 회계처리를 했는데 그게 법인세법상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아서 세무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찾아보면요. 1번 정기요금의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 가산금을 납부하고 생가원가로 비용 처리했다. 전기요금의 연체 가산금은 비용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비용 처리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으로 세법으로 다시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게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했다. 직원한테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비용을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이 필요 없겠지만 지배주주한테 했잖아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하셔야 되고 배당 처리하셔야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 지방세 과호납금에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고 이자 수익으로 계산했다. 저희 과호납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송금 불산입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송금 불산입이어서 이것도 입금 불산입 하셔야 돼요. 입금 불산입 기타 하시면 되겠죠. 4번 자기 주식을 시가에 양도하여 발생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자본이익금으로 계산하였다. 자본이익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없죠. 그래서 근데 이거 법인세법상 입금이 맞거든요. 그래서 입금산입 기타 하시면 됩니다. 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맞습니다. 2번 부당하게 사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유보로 처분한다. 다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아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맞습니다. 3번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한다. 맞습니다. 4번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 순이익과의 차액은 답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아닙니다. 기타 사회유출로 처분해요.
선제지변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타 사유유출로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은 4번이 틀렸네요. 6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입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수중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입금 항목이다. 입금 항목 맞아요. 어떤 요건에 충족이 되면 입금 불사입 항목 처리되는 거죠. 2번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 매입가액의 차익은 입금 항목이다. 맞습니다. 3번 재산세 발생 시 결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추후 재산세가 환급되는 경우 입금 항목으로 처리한다. 송금산이 되었으니까 입금산이 돼야 되죠. 맞습니다. 4번 채무의 출자 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에게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아니고 채무 면제이익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드렸어요. 4번이 드렸네요. 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 손실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재고자산인 부패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을 때 평가 손실 맞죠. 2번 상장주식 발행법인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상장주식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건 그 주식이 종이 조각이 됐다는 소리죠. 평가 손실해야 됩니다. 3번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재고자산을 정상 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 판매 부진이라는 건 못 팔았다는 소리죠. 평가 손실 항목이 아니에요. 뭔가 상하고 그래야 돼요. 부패되고 이래야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채굴 예정량의 체진으로 인한 폐광으로 해당 유형자산이 파손 멸실 폐광됐대요. 폐광 이게 이제 파손 멸실이 된 거죠. 그래서 7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8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 사용 금액의 50%를 업무 사용 금액으로 인정한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을 다 송금 불사입 봅니다. 가입해야 돼요. 근데 이거 예전에 이렇게 나왔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일부 가입한 경우에는 일부에 한해서 송금 처리해 준다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도 계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강제 신고 사항이다. 맞습니다. 5번 3번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맞습니다. 4번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업무 사용 금액으로 분다. 맞습니다. 9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 중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업 업무 추진비에 해당한다. 맞고요. 2번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한다. 법인이 아니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되고요. 법인이라면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가 됩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현물 기업 업무 추진비의 경우 해당 물품의 시가와 정부 가입 중 큰 금액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 맞습니다. 4번 기업 업무 추진비의 귀속 시기는 접대인과 이루어진 때이다. 발생주의죠. 맞습니다. 10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2번 자기가 제조 생산 또는 건설한 경우 제정가에 설치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3번 단기금융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가 아니고 취득 매입가액이죠. 역사적 원가라고 해도 돼요. 네, 3번이 틀렸고요. 4번 유형자산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익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회계 처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은다. 해당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위 당시입니다. 행위 당시 발생주의죠. 1번이 틀렸네요. 2번 해당 법인을 기준으로 상대방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대방 법인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요건에 해당하면 상대방 법인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번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은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4번 부당행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맞습니다.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오른 것은 1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법인. 중간예납 의무가 없고요. 학교죠, 학교. 2번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100만원인 내국법인. 100만원이면 중간예납 하셔야 돼요. 그 규정에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어요. 중간예납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파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한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없습니다. 신설법인이죠. 어떻게 산출을 할 수가 없어요. 4번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인 내국법인. 6개월마다 법인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하는데 중간예납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13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갑은 25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가산세 300만원을 포함하여 자진 납부할 세액 1,800만원을 신고하였다.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1,800에서 300 빼면 1,500이죠. 그럼 1,500 중에서 저희 500만원만 1,000을 납부하고 1,000 납부하고 나중에 500 납부하면 돼요. 그래서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에 해당하죠. 4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2번 국세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번 직접세에 해당한다. 틀렸네요. 간접세입니다. 4번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영세율 적용하는 거죠. 14번 정도면 3번이었네요.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거래 징수하지 못해도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번이 틀렸어요. 거래 징수 여부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거래를 했으면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2번 면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납세 의무를 친다. 맞습니다. 3번 영리 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자도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4번 사업자 등록 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랑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뭔가를 공급하면 납세 의무자인 거예요. 네. 1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제조업, 최종사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고요. 2번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맞습니다. 3번 박람회 등 임시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가 아니고요.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이 포함되는 걸로 돼서 기존 사업장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업무 총괄 장소겠죠. 1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무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맞습니다. 2번 조건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맞고요. 3번 내구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시 수출재화의 선적일. 맞습니다. 위탁 판매 수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반출할 때. 위탁자가 물건 팔아달라고 수탁자한테 부탁했어요. 이때는 공급이 아니고요. 수탁자가 고객한테 팔아요. 그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네. 1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1번 자기적립 마일리지를 결제받은 금액, 포인트로 결제를 받았대요. 광고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하역회사가 조기 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 맞고요. 3번 장기 할부 판매 이자 상당히. 맞습니다. 4번 대가 일부로 받은 운송비. 맞고요. 1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과세자는 영세율 적용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다. 맞습니다. 3번 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상호주의에 따른다. 맞습니다.
4번 면세사업자는 면세 포기를 하더라도 면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포기를 하는 이유가 영세율인데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겠죠. 면세 포기하면 과세사업자가 되니까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9번 정답은 4번이죠. 20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틀렸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한대요. 그러면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은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봐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틀렸고 2번 운전허가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맞습니다. 운전허가는 반드시 차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공제되고요. 그다음에 출동업도 그 세콤 같은 것도 이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3번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면세사업을 위한 건 안 돼요. 면세사업을 위한 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번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세금기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안 되죠.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세금기한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고요. 21번 근데 이게 운전허가업이 특이한 거고 일반 중소기업 같은 데서 그러니까 차량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생산업체예요. 그러면 생산업체인데 그럴 경우에는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그건 비영업용 수용차로 봐요. 그래서 차량의 매입세액은 원래 불공제입니다. 운전허가업이니까 차량의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10분의 10이겠죠? 틀렸고 2번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더한다. 매입세액에 더하는 게 아니고요. 매출세액에 넣으셔야죠. 틀렸네요. 3번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된다. 예정신고 시 안 돼요. 확정신고만 됩니다. 틀렸고 4번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로 한다. 맞습니다. 4번이 맞고 2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자생명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생명연서 발급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 매입처별 생년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한테 줬어요. 그러니까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2번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 매입처별 생년세를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 매출 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게 틀렸는데요.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 매출 명세서의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영세율이 적용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2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가세자에 대한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단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1번 사업 양수도에 따라 일반 가세자로부터 양수한 도매업 도매업은 간이가세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단기 신규로 개업한 세무사는 전문직이죠. 전문직은 간이가세가 안 돼요. 3번 일반가세 규정을 적용받는 골프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적 확장을 위하여 단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두 번째 골프용품 매장. 첫 번째가 일반가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두 번째도 당연히 일반가세 규정을 적용받고 간이가세는 적용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
4번 직전년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3천만 원인 떡 반값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맞습니다. 이거 관이것에서 적용되는데 저희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직전년 공급 대가 합계액이 1억 400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가세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3번 정답은 4번이었어요. 1억 400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급 대가요. 공급 대가라는 소리는 저희가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데 1억 400 미만이다. 그러면은 간이가세제로 보게 됩니다. 2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급 규정은 일반 가세자, 간이가세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일반 가세자만 적용되고요. 간이가세자는 환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2번. 조기 환급의 경우 환급세액은 조기 환급 관련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에. 3번. 일반 환급의 경우 환급세액은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4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2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생견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생견서 불성실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1번. 수출업자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와 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했네요. 생견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성실관세가 적용이 돼요. 1번이 틀렸고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법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재화는 외국 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되고 이는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 이런 경우에는 생견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특이한 상황이죠. 3번.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 내 거를 고객한테 그냥 줬어요. 생견서를 발급할 필요 없겠죠. 4번.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경우 간주임대료는 생견서를 교부받지 않죠. 네. 세법 2부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국세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2번.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3번. 납세의 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4번. 가산금이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그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이 아니고 가산세죠. 가산세. 4번이 틀렸네요. 2번. 다음 중 국세기준법에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부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는 때 맞고요. 2번. 우편 송달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송달 서류가 송달 받아야 될 자한테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번 틀렸어요. 3번. 공시송달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고한 때 맞고요. 4번. 전자송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 맞습니다. 3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병이 주장할 수 있는 국세기준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은 갑은 A부동산을 병에게 명의 신탁했다. 갑이 A부동산을 정에게 양도하고 그 소득은 갑에게 귀속되었다. 세무사장이 A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병에게 하였다. 명의 신탁했잖아요. 갑한테 해야 돼요? 네, 소득이 갑한테 귀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 해당해요. 명의만 다를 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국세를 부과를 해야겠죠. 4번. 다음 중 국세기준법상 세목에 따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세도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거 네,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죠. 부가가치세도. 2번. 상속이 개시되는 때 맞고요. 3번. 증여세 증여계약이 체결되는 때 아니고 재산을 취득하는 때. 4번. 인지세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 맞습니다. 5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연부연납, 2번 납부고지, 3번 독촉, 4번 압류. 연부연납에 해당합니다. 연부연납이 정지 사유예요. 정지는 일시정지이고 중지도 있죠.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단되는 중단 경우에 사유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해당하죠. 6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산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성산인 또는 자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이다. 맞습니다. 2번 비상장법인의 과점 주주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제2차 납세 의무를 준다. 한도 있습니다. 과점 주주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3번 국세 납부기간 만료의 기준 과점 주주에 대하여 법인은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맞습니다. 4번 사업연도와 관련된 제2차 납세 의무의 경우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맞습니다. 7번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23년 기속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고지서를 2025년 2월 28일 우편 발송하였으나 갑은 이를 체납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갑의 주택을 2025년 8월 1일 압류하고 2025년 11월 11일에 매각하였다. 갑에 대한 채권 명세가 다음과 같을 때 소득세의 국세 우선순위는 강제징수비 해당 주택의 저당권 설정된 담보채권 저당권 설정이 2024년 4월 20일 갑이 운영하는 개인기업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채권. 저희 일단은 1번이 강제징수비고요. 2번이 급여예요. 그 다음에 저희 3번입니다. 피돈 그 다음에 2024년 4월 20일에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저희는 2025년 8월 1일이고요. 그래서 이게 3번이고 저희가 4번이에요. 4순위입니다. 8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1번 납세자가 입은 화재로 인한 신고의 지연이 가산세 부과의 원인인 경우로서 그 화재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맞습니다. 2번 과세전적 부심사 결정 통지 기간에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됨으로써 그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인 경우. 이것도 적용될 수 있고요. 3번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맞습니다. 그럼 적용이 되고 4번이 틀렸겠네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내주는 경우. 미리 알면 안 돼요. 미리 알면 감면이 안 됩니다. 9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물납재산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를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상속세를 물납했으니까 물납재산을 환급해야겠죠. 2번 물납재산 환급 시 국세환급 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물납재산은 가산금이 지급이 안 돼요. 2번이 틀렸네요. 3번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그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맞습니다. 네, 10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가 아닌 것은 법원의 결정이 아닌 거 찾으시면 됩니다. 1번 각하, 2번 기각, 3번 거절, 4번 인용 이렇게 돼서 법원의 결정이 아닌 건 3번 거절입니다. 거절은 없어요. 11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대상자와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공무원은 수익금액이 5억 원 이하인 법인, 장부기록 등의 요건은 충족함에 대하여 정기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기 선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은 1번이거든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항 해당하면요. 법인의 수익금액이 3억 이하로서 장부기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 세무공무원은 과세 완전기 조사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 도구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정기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맞고요. 2번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이다. 신규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이다. 맞습니다. 4번 비거주자가 출고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라고 정해져 있죠.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중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원상기수 대상이 아닌 국외에서 받은 이자소득 1번이네요.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죠. 네 1번이고 2번 직장공제에 초과받는 거 이거 무조건 분리 대상이고 3번 비실명 배당소득 이것도 무조건 분리 대상이고 4번 법원 보관금액 이자소득도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1번은 무조건 종합과세이요.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무기명주식이죠. 누가 소유주인지 몰라요. 그래서 현금주의입니다. 1번 역정에 따른 지급이 아닙니다. 현금주의예요. 현금으로 받은 날. 네, 2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맞고요. 3번 출정공동 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맞고요.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 당해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맞습니다.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자가 재원을 융합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이 대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체로 전환함은 총 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아닙니다. 연체료 총 수익금액에 산입 안 해요. 2번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는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습니다. 총 수익금액에 산입 안 하죠. 3번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세는 필요공비에 산입한다. 불산입 항목입니다. 4번 벌금 과료 통고 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 포함과 과태료는 필요공비에 산입한다. 불산입합니다. 벌금을 필요공비에 산입하면 안 되겠죠. 16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외에 소지하는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번 이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주택자라면 과세합니다. 1주택자라면 2천만원 이하일 때 소득세 과세 안 하고요. 2주택자니까 과세합니다. 3번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의 대상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12억 초과 주택을 저희가 고가주택이라고 얘기하죠. 과세 대상입니다. 4번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이랑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맞습니다. 1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내 급식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이다. 사내 급식으로 식사를 제공받는데 이게 이미 비과세예요. 그래서 이거 월 20만원 이하 식사는 과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비과세예요. 둘 중에 하나만 비과세. 2번 병역 의무 수행을 위해 복무 중인 현역병인 병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소득이다. 맞습니다. 군인이 받는 건데 비과세 해줘야죠. 3번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됐다. 맞죠?
4번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정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한다. 맞습니다. 18번 거주자 갑이 사진에 대한 원작자로서 창작품에 대하여 받은 대가를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한다. 갑의 창작품에 대하여 받은 대가와 실제 소요된 경비가 다음과 같을 때 갑의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창작품이잖아요. 창작품. 필요경비 의제에 해당하는 거는 60%죠. 네, 그래서 창작품에 대하여 받은 대가가 1,600만 원이고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맥스 저희가 실제 필요경비가 1,000만 원이었고요. 의제 필요경비가 1,600 곱하기 0.6 계산하면요 9.6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필요경비로 넣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1,600에서 1,000을 빼서 600이 됩니다. 3번입니다. 만약에 이게 크면 이걸로 하셔야 돼요. 네. 19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모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맞습니다. 2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 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맞습니다. 3번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액, 일반 기부금 한도액은 공동사업에 출자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계산한다.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셔야 돼요. 사업장에 의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액 계산하셔야지 맞겠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 특수관계인이 아님에 의하여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맞습니다. 20번 다음 중 거주자 정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대시된 소득 외에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은 없다. 1번 배우자 46세 은행예금 이자 500만 원 있음. 2천만 원 미만이네요. 그럼 분리과세 되니까 비급무제 가능합니다. 2번 모친 68세 총급여액 600만 원 500을 넘었네요.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2번이고 3번 부친 조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150만원의 강연료를 받음. 그 외에 소득 없음. 기타 소득은 300만원 미만까지 저희가 분리과세가 가능하죠. 그래서 3번도 됩니다. 돼요. 4번 아들 22세 장애인이며 소득 없음. 장애인이라는 요건이 있으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번 정답은 2번이에요. 2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이 아니고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자금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2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맞습니다. 3번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맞습니다. 4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맞습니다. 2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한 비용. 외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 의료비 세공제 불가능합니다. 1번이 틀렸네요. 1번이네요. 2번 시력보정용 안경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한 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받습니다. 3번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받습니다.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4번 장애인 보장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받습니다.
외국 안 돼요, 외국. 2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1번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2번 기계장치의 양도, 3번 영어권의 단독 양도, 4번 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양도. 정답은 4번인데요. 건물의 양도 시 등기 여부랑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요. 양도권만 양도하면은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 그러니까 영어권이랑 기계장치를 같이 양도하면 이 양도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임차권이잖아요. 권리를 팔을 거잖아요. 권리는 안 됩니다. 권리는 안 돼요. 2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맞죠? 만약에 합쳐서 계산하면 더 불리하겠죠? 2번 수시부가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수시부가 한 다음에 소득이 없다면 과세표준 신고할 필요 없죠. 3번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과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다 분리과세인데 종합소득공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4번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 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일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25% 세율입니다. 기본세율 아니에요. 2번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다. 알선수재, 배임수재를 어떻게 원천징수를 하나요?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거의 뇌물이죠. 아닙니다. 3번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 임원 수에 관계없이 만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이게 맞습니다. 4번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하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해당 소득을 지급한 걸로 보는 게 아니고요. 수정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을 이미 지급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116회 세무회계 이거 문제 풀어봤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전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